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뉴욕 증시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경제 지표가 상당 부분 중요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들 전반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이렇게 주요국들의 증시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서 소폭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6월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7월 FOMC를 앞두고 이렇게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주요국 증시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영국 증시를 제외하고서는 일제히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로스톡스 50 지수 0.32% 소폭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4,23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 흐름을 살펴보시면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려 나갔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네, 국제 유가는 0.26% 소폭 하락했고요.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정규장에서의 이 국제 유가는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함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주간 석유 재고의 감소 소식과 함께 오펙 플러스 참여국의 자발적인 감산 그리고 이란의 유조선 납포 시도 등의 요인으로 정규장에서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선물 가격을 살펴보시면 0.16%로 소폭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자세한 내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55%, S&P 500은 0.29, 나스닥이 0.13% 하락했던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2% 상승했고 지난 한 주간으로는 다우 지수가 1.96%, S&P 500은 1.16, 나스닥 지수가 0.92% 각각 하락했습니다. 연방노동부의 6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보다 증가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긴 했지만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20만 9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였던 24만 명에 미치지 못했고 실업률이 전달에 3.7에서 3.6%로 낮아졌다는 뉴스 이후 채권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약 92%에 달했으며 12월에도 5.25에서 5.5%를 유지할 가능성을 51%로 예측하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소재, 임의 소비, 금융, 제조업 등이 상승했던 반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통신, 유틸리티 등이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0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 특징 종목들을 보면 중국 규제 당국이 엔투그룹에게 예상보다 적은 9억 8,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으로 알리바바가 8% 넘게 상승했던 반면 어페럴 업체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연간 수익 전망치를 낮춘 여파로 7.7% 급락했으며 증권사 웨드부시가 목표 주가를 기존에 25에서 30달러로 높였다는 소식으로 전기차 업체 리비안은 14%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로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을 측정하는 척도인 동시에 위험 자산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미국의 실질 금리가 2009년 이후 최고로 오르면서 주식 등 위험 자산의 중요한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면서 지난 금요일 10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은 지난 7일 1.82%로 오르면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저신용 기업들이 지난해까지 약 4%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제는 12%가 넘는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고 추정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금리가 인하돼 많은 기업들이 대축을 받았다면서 이 같은 기업들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내년 하반기와
2025년 심각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미국의 주식 밸류에이션에 대한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미국의 달러화의 지위가 여전하다면서 중국 위안화가 달러의 패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는 부정적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의 기고한 칼럼을 통해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 패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소문 또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탈달러화에 대한 과장 광고가 존재한다며 실제 통계를 보면 달러의 위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연방준비제도의 자료를 인용해 글로벌 외환 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년간 88% 선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 밖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중국 당국의 통제로 위안화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화의 위상 강화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인공지능 AI 분야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335에서 41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시가총액 역시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3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애플에 이어 세계 2위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범위를 크게 확장할 것이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확장을 수익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인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발표되며 이어 연방 상무부의 5월 도매 재고, 연방준비제도의 5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이어지고 프라이스 스마트 잉크, WD-40, 캘 램프 코프, 사라토가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헬렌 오브 트로이, 그리고 복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금요일 시장에서 어떻게 마감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7천억 원 넘게 포착이 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526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전자 섹터에서 반도체 투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37% 하락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1.76% 하락한 11만 1,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2%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6만 9,900원으로 다시 한번 6만 전자로 돌아섰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이렇게 하락폭이 더욱더 키워져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전 지난 7일에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74% 줄어들었다고 공시를 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60조 원으로 22.28% 감소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 벌이가 급감을 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은 시장의 추정치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염두에 두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매도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흘러내렸다는 점도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하락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전자 섹터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약세를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전자 섹터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전지 셋업체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0.53% 하락한 가운데 삼성 SDI가 0.85%, 또 LG화학이 1.2%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일부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의 상반기 전기차 판매가 확대됐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리튬 확보 소식까지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은 일부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6.69%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39만 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대까지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막판에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금양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12.77% 상승한 8만 3천원의 금양의 주가 기록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대까지는 나름대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는 55만 7,330대의 전기차가 팔렸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전기차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렇게 리튬 관련 종목들 주목을 받았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의 시장 공급망 강화를 위해 대규모 리튬 확보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재료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건설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 살펴보시면 이슈에 따라서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GS건설과 나머지 건설주들, 대표적인 건설주들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GS와 관련해서는 악재가 있었죠. 검단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주가 붕괴로 나타났다는 평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GS건설 측에서는 사고를 책임지기 위해 전면 재시공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 비용 발생에 따른 손실 부담이 오히려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다는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분석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GS건설이 지난해 연간 벌어들였던 영업이익 2,810억 원 이상을 고스란히 이번 재시공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GS건설의 향후 주가 향방에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관련 종목들의 주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관련해서 GS건설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GS건설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설주들도 하락한 가운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안고서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 리투아니아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도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삼부토건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불을 켜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번에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2%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867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82%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도 4.14% 강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LNF가 0.21%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약세장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약세로 장을 마친 모습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살펴드렸다시피 리튬 관련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7.14% 강세를 기록했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1.43% 상승한 31,8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강원 에너지도 8.68% 상승한 가운데 테라사이언스 2차전지와 관련해서 2.13% 6,2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리튬 관련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올랐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시장에서 테마성 움직임이 강했던 섹터는 바로 스레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메타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을 했던 SNS 스레드가 출시가 되자마자 하루 만에 사용자가 4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파트너사들의 주가도 이에 따라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스레드와 관련해서 가입자만 20억 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스레드에 로그인할 수 있는 만큼 초기 이용자 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향후 기대감까지 반영이 된 상황인데요. 해외 주요 기업들 역시 스레드 계정을 신설 중이고 또 유명 인사들까지 스레드에 발빠르게 가입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스레드를 향한 관심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플레이디가 대표적으로 29.88%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상한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 또 협력사들의 주가까지도 함께 강세로 장을 마쳤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